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니까 차치해 두고 이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자면 2%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역시나 또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이날은 또 어떻게 판단을 내려보면 좋을지 위원님께서 한번 살펴주시죠. 맞습니다. 지난주 한 초반부터 지난 정확히는 월요일 정도가 바닥이었고요. 기술적으로 나름 좀 반등을 쑥 해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틀 동안도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다우나 S&P 여기 좀 쉴 때 나스닥은 좀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은 전혀 또 반대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은 결국 2%를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0.5%, 그리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1이니까 그냥 보합으로. 그렇죠. 네, 그렇지만 보합이죠. 한때 한 200~3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 하루입니다. 금값이 또 소폭 반등했고요. 오늘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 유가가 또 $56 이렇게 수준까지만 쑥 떨어졌던 유가가 오늘은 다시 $60를 이제 턱걸이하면서 좀 회복하는데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제일 많이 떨어졌던 것이 에너지 주식인데 오늘 에너지 주식이 2.7% 올랐고요. 금융주도 오늘 모처럼 0.3% 반등했습니다. 어찌됐건 최근 들어서 에너지랑 금융주는 좀 방향성을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흔히 얘기해서 성장주에서 또 경기 민감주로의 약간의 또 로테이션이 다시 한번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유가만 보면 유가는 말씀드렸다시피 $60 좀 회복하면서 60.78, 60.8달러 요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주식이고 어떤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3조 달러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요. 대표 주자는 역시 캐터필러 같은 거거든요. 캐터필러가 오늘 1.7% 반등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쉐브론이나 엑슨모빌도 나름 2% 정도까지 반등에 일단 성공했습니다. 다 같은 움직임입니다. 항공주 오늘 또 좀 반등을 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라인이 지금 그동안에 한 3, 4일 정도 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공주 올라갈 때마다 같이 가던 것들이 이제 크루즈인데요. 크루즈는 오늘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니발 비롯해서 오늘 2% 많게는 3, 4% 떨어진 것들이 있는데요. 질병예방관리본부 있지 않습니까? CDC라는 곳에서 크루즈의 운항 정지를 11월 1일까지로 연장했거든요. 이것은 결국 항공주는 그래도 국내선이라도 다니지만 미국에서 국내선을 지금 크루즈 타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밤에 나이트 크루즈에 갖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 있겠지만 이제 길게 가는 건 별로 없을 텐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것이 다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크루즈는 선살 떨어졌고요. 한 1년 넘게 지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슈는 자기네가 하고 싶더라도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이제 알래스카 크루즈 이런 걸 많이 가거든요. 알래스카 크루즈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밴쿠버를 들렸다 가야지 다 그 여행 코스가 나오는데 밴쿠버에서 지금 안 맞는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요. 네. 여하튼 상대적으로 빅테크나 기술주들은 이제 사상체육에 근접한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약간 숨고르게 하면서 다시 밀려났습니다. 애플이 오늘 다시 2%가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많지는 않지만 1%, 0.8% 정도 내렸습니다. 테슬라 오늘 다시 또 내리면서 4.9% 정도 내린 것이 오늘 대표적인 주식들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기술주들이 워낙 힘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존에는 좀 기술주 위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좀 성장주에서 민감주로 눈을 돌려보자 하는 얘기들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아까 외신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변동성 장세를 좀 어느 정도는 견뎌야 네네. 수익을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 감수해야 돈 벌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이제 주식 투자에서 이제 잘 기본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는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하다는 거를 많이들 이제 인지를 못하고 이제 들어는 맞지만 진짜 내가 주식했는데 돈을 손에 나면 이제 진짜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진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문제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월가의 시각도 좀 잠깐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해두면 블랙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 주식시장이 꽤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나가긴 뭐 잘 나가냐 많이 떨어졌다 하는 분들이 이제 성장주나 IT 일부에 확 한두 주식을 막 사신 분. 스펙 주식이나 신규 상장 중 핫한 것들 많이 사신 분들은 이제 머리 아프지만 포트폴리오 분산해서 사신 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회복 모멘텀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주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새로운 경제 회복 사이클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 톱 리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조정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1년 동안에 바닥 대비해 75%, 8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심리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다시 한번 상반기에 4,300까지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주도 지난주에 바닥을 확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했던 거, 혹은 뭐 작년에 부진했던 에피센터 주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년의 성장주는 IT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가 올해 성장주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를 보면 뭐 그때 것까지 얘기하냐 하지만 한국 전쟁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그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독일이면 독일, 그리고 일본의 재개했던 그 경제 재개의 그런 움직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동 전쟁 이후에 뭐 얘기,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라크 이후에 뭐 어떤 경제가 좋아지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전쟁 이후에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탑리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 직후에는 경기 민감주가 성장주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반등이 이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상승하고 지금 주가 조정 보이고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공포지수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20%, 20, 뭐 21, 뭐 22, 요 정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상승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 40년 동안 보면 한두 차 예외는 분명히 있지만 금리 상승이 주가에 나쁜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10년 동안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금리가 낮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경제가 연초만 하더라도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지금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GDP에 대한 성장률을 금년 분기별 전망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제일 왼쪽부터 12월 전망, 1월 전망, 2월 전망, 3월 전망인데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할 것 없이 다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 경제가 우리가 이제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죠. 미국 경제 진짜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 좀 방점을 찍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마디로 시장, 경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경기 민감주에 주목해라. 이 말씀 그런 얘기를 간략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백신 보급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 재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독일에서는 그 봉쇄 조치를 연장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 있다가 봉쇄 조치를 연장하는 줄 알았는데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코로나19의 변이가 늘어나면서 21개 주가 미국이 환자가 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의 접종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 하루에 지금 250만 명, 270만 명 맞다 보니 이스라엘은 100% 다 넘었고요. 영국, 미국이 지금 40% 수준, 40%. 영국은 이제 곧 절반 정도거든요. 절반이면 워낙 걸린 사람 많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됐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음은 카드 소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 소비는 뭐로 알 수 있냐면 체이스 맨하탄이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은행인데 거기서 카드 소비만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년 전 대비 보면 23.9%가 늘어났고요. 2년 전 대비도 마이너스 4.4%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이면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수준에 거의 다 근접했다는 겁니다. 소비가 다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에 대한 수요를 볼 수 있는데요. 교통 수요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탐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 계실 텐데 거기 보면 사용 시간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다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볼 수 있겠고요. 애플의 우리 구글 맵, 우리나라 카카오 맵 하듯이 애플 맵으로 자동차 타고 운전하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다 방향 조회 시간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작년 대비, 2년 전 대비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꽤 나와요. 물론 100% 회복은 안 되고 있지만 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나오겠고요. 다음 째 레스토랑 이용객 수인데요. 오픈 테이블이 하는 건데요. 주로 보면 도시를 보면 마이애미는 지금 2년 전 대비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마이애미 같은. 그러니까 좀 심한 거지만 텍사스 주가 주별로 보면 마이너스 4.4%까지 갔으면 텍사스는 다 됐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먹으러 갈 사람들이 다 먹으러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텍사스가 심하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마이너스 50이니까 아직 멀었지만
빨리 여는 곳은 이렇게 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회복되고 있고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왜 자주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인지조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걸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경제 재개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지표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지난해 워낙 큰 폭의 하락, 그다음에 변동성이 큰 장세를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괜찮을까 하는 그런 불안 심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도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3,000비 깨졌다 이런 얘기도 네네, 나오고 네네. 버블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월가의 의견이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진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되겠는데 하다 보면 이제 시장이 좋다고 볼 때 딱 좋은 것만 들리시잖아요. 얘기가 주위에서도 돈 벌었다는 사람만 얘기 들었는데 조금만 이제 불안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천사의 목소리도 있지만 악마의 목소리도 있는 거죠. 귓속에서 막 그런 거 예전에 만화 이런 거 많이 있을 텐데요. 긍정적 전망보다는 항상 부정적 전망 분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속성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분석 자료고 오른쪽은 이제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분석 자료인데 항상 거기 줄이 길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 더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똑똑해 보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같고 그냥 시장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 친구 너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안 그랬느냐. 작년에 주가가 전년 대비 작년 바닥 대비 지금 80%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림 하나만 간단히 보여드리겠는데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블룸버그의 이런 자료들을 인용해 갖고 만든 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잘 안 보이시잖아요. 안 네. 보이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년 딱 3월부터요. 금년 지난주까지 다양한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근데 왜 빨갛겠습니까? 전부 다 경고하는 목소리들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그대로 직역한 거 보여드리겠는데요.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회복되기 어렵다.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7년 걸릴 수도 있다. 라는 7년이요. 예. 네. 미국 주가가 이렇게 고평가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특히 선거 전후에 엄청나게 쇼크가 있어요. 케오스 뭐라 그러죠? 불안해하고 이제 혼동이 있었잖아요. 네. 워싱턴에 막 쳐들어가고. 그때 보면 미국 선거 전후에 국제사회가 쇼크를 받았다. 그리고 CEO의 11%만이 V자 경제 회복 가능성 기대가 된다. 이게 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대표적인 언론의 헤드라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주시장은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랑 생각과 달리 항상 안 좋은 세기는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다만 그게 들렸다 안 들렸다 여러분들 귓속에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여유 갖고 오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 대비 주가는 S&P 500이 어저께까지 76%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작년 6월에 이제 고점이 났잖아요. 작년 8월에 이제 직전 고점을 회복하는 게 제가 딱 초록색으로 근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8월인데요. 그때보다 지금 또 얼마 올라갔냐면 16%가 올라갔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고점에서 팔고 보자. 원금 되면 일단 팔고 다시 보자. 이런 얘기를 누구나 다 쉽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장기 투자하겠다고 그러지만 한 10%, 20% 손해났다가 그러면 대부분이 원금만 내면 팔겠다는 사람이 주위에 넘쳐나거든요.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주가는 회복 올라갔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얘네들이 체크를 해봤더니 작년에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요. 가장 좋았던 닷새를 빼면 가장 좋았던 닷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작년 3월 24일 날 주가가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런 날 3월 23일 떨어져서 불안해서 팔았건 어찌됐건 크게 올라갔던 닷새만 빼더라도 작년에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식시장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게 보고 다만 포트폴리오 좀 잘 갖고 가셔야 되죠.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잘 유지하신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유일한 길은 그냥 쉽게 해서 스테이드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fully invested이라는 영어로 쓰거든요.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그냥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것이 돈을 버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한마디로 좋은 포트폴리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우리가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내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